중국의 여러 나라가 서로의 패권을 다투던 춘추 전국시대. 그중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진나라의 황제는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멸망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가 점점 주변국을 압박할수록 황제에 대한 암살 위협은 극심해지게 되었고, 황제는 자객들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백보 이내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합니다. 황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자객들은 장천, 파검, 비설 등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제압했다고 말하는 무명이라는 고수가 황제에게 찾아옵니다. 황제는 그에게 술을 내리며 자신의 근처로 올 수 있는 특권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명에게 자객들을 어떻게 처단했는지 물으며 영화는 전개됩니다. 먼저 무명은 장천을 꺾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장천은 자신을 꺾으러 온 고수들을 모두 진압하던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머릿속에서 서로 결투를 벌이는 무명과 장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수싸움 이후 장천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는 무명. 장천의 이야기가 끝난 후 또 다른 자객들인 파검, 비설을 제거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나라로 향하는 무명. 무명의 이야기에 따르면 연인 관계였던 파검과 비설 사이에 원령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원령 때문에 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때마침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진나라의 군대의 장점은 군사의 수가 많음과 동시에 그들의 수많은 화살로 적군의 기세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글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공부하는 조나라 유생들, 계속되는 화살 세례를 지켜보던 무명은 비설과 함께 조나라의 화살을 막아냅니다. 이후 무명은 파검과 비설을 불러 자신이 처음으로 죽인 자객이었던 장천이 비설을 사랑했었다고 말하며 둘을 이간질시키고 결투를 청합니다. 이 말에 괴로워하던 파검은 자신의 종과 바람을 피우고 이것을 목격한 비설은 파검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무명과의 결투 속에서 이성을 잃은 비설은 쉽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명이 황제에게 자객들을 죽였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황제를 위협하는 자객들을 제거한 공으로 황제의 십보 앞까지 전진한 무명. 그러나 이 말을 다 들은 황제는 무명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추측한 이야기를 무명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생각한 앞전의 일들은 장천이 무명에게 스스로 희생되었고 무명이 그 공으로 황제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암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추측하기를 무명은 파검과 비설에게 접근하여 황제를 죽일 수 있는 필살 권법을 소개하여 그들을 설득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후 비설은 파검에게 상처를 내고 스스로 희생을 자처했다고 말하는 황제. 결국 황제는 무명이 자객들을 처치한 공신이 아니라 자신을 암살하러 온 자객이었음을 의심하였습니다. 황제의 십보 앞까지 왔음에도 주저하는 무명에게 황제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무명의 진실. 파검과 비설에게 접근한 무명은 자신의 필살기인 십보 필살 권법을 보여주며 황제를 암살할 계획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황제를 죽이지 말라는 파검. 사실 비설과 파검은 황제를 죽이기 위해 진나라 궁안까지 침입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황제를 마주하게 된 파검. 그러나 황제를 죽일 수 있었던 기회였음에도 왜인지 그는 암살을 포기하게 됩니다. 무명의 말에 계속 반대하는 파검에게 비설은 결국 칼을 들어 상처를 내게 되고 그녀는 무명에게 희생되기 위하여 결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가는 무명을 만나러 온 파검. 파검은 떠나려는 무명에게 어떠한 글자를 적어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파검은 수많은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진나라가 통일하도록 황제를 암살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측근도 신하들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뜻을 알아준 자객에게 검을 주며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무명의 십보 필살 권법. 무명의 결정은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
진나라가 통일하도록 자신의 복수를 접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나라 군사들의 수많은 화살 세례를 받으며 무명은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이 영화는 2002년 개봉한 영화로 당시 화려한 색감과 중국 특유의 무협 액션이 버무러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영화입니다. 당시 아시아계 영화계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제작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한화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영화계에서는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해 보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쩌면 전국시대 당시 강대한 하나의 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염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많고 혼란한 시대에서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밑에서 위를 지탱해주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역사 속의 명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명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넓은 땅과 너무나 많은 인구를 가진 대륙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의 정통성만으로는 강대한 나라들을 막을 수 없고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통일하지 않고서는 그 땅은 전쟁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몇몇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영화의 메시지가 중국이 주변국을 침략하고 그들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에 명분을 주는 영화라 비판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남들을 소위라 칭하며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중화사상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실제 감독이 이러한 중화사상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이 홍콩에게 행했던 일들이나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역사를 모두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것 등 그간 중국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지나친 중화사상을 가진 영화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를 생각해보게 하고 또 무협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라는 것만 보았을 때는 마냥 나쁜 영화라고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널 LNS의 영화 리뷰 영웅이었습니다.